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주원입니다. 오늘 일요일에 오후 3시에 날씨도 너무 좋고 사실 나가 놀거나 뛰어야 되는데 여기 광화문 교보문고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러너가 아닌데 그냥 왔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 진짜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시소인생 때부터 그렇구나.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달리는 아저씨가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하면은 뭐 글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고민이 많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좀 고민 상담 형식으로 항상 부트크가 흘러갔어요. 근데 오늘은 아마 질의응답 하면은 달리기를 소재로 한 질문이 엄청 쏟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외의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은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떤 모양으로 보이세요? 사실 이거 다른데 강연 가거나 이러면은 이걸 트랙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달리기 안 하시는 분들. 여기는 러너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트랙으로 보이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랙으로 보시는 이게 전 제 인생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처음에 이제 인간이 탄생을 하겠죠. 인간이 태어나면은 뭐 대학이든 고등학교도 어쨌든 졸업을 하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졸업하면은 뭘 하죠 보통? 네. 그래서 저는 이 취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제 삶은 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뭐 육아를 하면서 그냥 이게 내 삶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20대 때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중간에 이 빨간 점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이 빨간 점이 어떤 의미냐면은 보통 이제 주변에서 말하는 좀 쓸데없는 짓, 속된 말로 뻘짓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호주를 갔거든요. 사실 집이 조금 그렇게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졸업해서 취업까지 단거리로 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번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호주라는 뻘짓을 한번 해봤어요. 워킹 홀리데이를 간 건데 거의 10몇 년 전 사진인데 이때 가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이삿짐 뭐 센터부터 시작해서 뭐 공장에서 청소도 해보고 단열재도 깔아보고 청소부부터 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도 열심히 조립해보고. 근데 어쨌든 이런 호주에서 1년간의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정말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는 그냥 어떤 울타리 안에 있었거든요. 아까 트랙 안에서 나는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호주에 내던져지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뭐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집에 살아야 할지도 선택해야 됐고 뭐 어떤 일을 택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호주에서 처음 깨달았어요. 이때가 제가 22살, 3살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호주를 이제 갔다 와서 1년 뒤에 이제 대학을 다시 갔겠죠. 근데 그때부터 저는 엄청나게 자유로운 뭐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이 생각보다 이 트랙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호주에서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였구나를 깨달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이 트랙 안을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취업을 했어요. 정말 운이 좋게 취업을 했는데 제가 취업한 회사가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회사였는데 이걸 얼떨결에 운 좋게 취업하고 나서 앞으로 내 삶이 또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그냥 의심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저는 또 한 번의 또 뻘짓을 한번 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퇴사라는 아주 큰 뻘짓이죠. 이걸 퇴사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 삶이 뭔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남들이 봤을 때 뭔가 얘 뭐하지라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퇴사를 하고 나서 제가 어떤 큰 다른 창업을 하거나 뭔가 기발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일이 이런 일이었거든요. 꿈톡이라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 30명에서 50명 사이의 청년들하고 토크쇼를 했어요. 그걸 매달 하면서 6년간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걸 해서 돈을 벌었냐? 오히려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매달 무료로 이런 행사를 한 거죠. 근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의 고민을 들었고 어떻게 보면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과 고민들과 생각이 지금까지 책이 됐었고 또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주변에서 보면은 진짜 뻘짓이죠. 그때 제가 이걸 하면서 뭐 직장을 구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경비원도 했었고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돈은 어쨌든 벌어야 되니까 어디 공공기관에서 뭐 파견직으로 나가서 월급 150만 원 받으면서 일을 했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보면은
더할 나위 없는 뻘짓이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빨간 점을 찍었는데 그게 지금 출판사예요. 출판사가 왜 뻘짓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출판사를 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 굉장히 말리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제가 출판사를 18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도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매해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18년부터 지금 26년이니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근데 그때 제가 18년도에 출판사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왜 하냐고, 그냥 출판사랑 계약해서 네가 글을 쓰면 되지 않냐, 왜 이렇게 돈도 안 되는 그걸 하냐라고 다들 말렸었고.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직접 책을 출판을 하는 과정을 겪으니까 이 책에 대한 애정도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게도 시소인생 읽어주셨는데 이 책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책이고, 그리고 이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지는 않으시더라도 들어봤다거나. 아 진짜요? 네, 그 사람이 접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지금 달리기에 미쳐가지고 요즘에는 달리기만 하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이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게 많이 나갔어요. 어쨌든 그 이후로 계속 출간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많은 책을 써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저 달리기인 줄 알았는데 삶이었다까지. 어쨌든 저는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 트랙 안에서 저는 당연히 뭐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육아하고, 이게 나쁜 삶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트랙 안에서 많이 벗어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달리기를 소재로 한 책을 좀 소개하는 날이니까 좀 달리기 얘기를 해볼 건데, 달리기도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달리기라는 이런 트랙이 있으면은 뭔가 사람들이 달려가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이제 시작을 하겠죠, 달리기를. 어떤 이유든 시작을 해요. 그럼 이 시작을 하면 이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달리기를 시작했어. 네, 대회. 보통 마라톤을 이제 나가죠. 근데 마라톤을 이제 완주를 했어요.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부상일 수 있어요. 네, 마라톤을 하면 부상이 올 수 있는데 네, 마라톤 이후에 제가 느낀 거는 좀 다들 좀 이 목표를 향해서 가더라고요. 330 마라톤을 3시간 30분 안에 완주하는 거. 근데 이 330을 지나서 뭐가 있을까요? 네, 서브3 서브3라는, 보통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렇게 흘러갔고, 그리고 저 자신도 달리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무조건 목표였어요, 서브3. 그리고 이 서브3가 목표였던 이유는 제일 재밌는 대회가 뭐가 있을까를 보니까 보스턴 마라톤이라고. 그러니까 3시간 안에 이내 완주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는, 연령대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그냥 서브3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서브3를 향해서 나는 이렇게 달려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제 달리기는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면서도 좀 뻘짓을 자꾸 하게 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 첫 번째 뻘짓이 바로 샌들을 신고 달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멈췄으면 됐는데, 이게 홋카이도 마라톤인데, 이거 지금 양말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발 양말 신고 샌들 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홋카이도 마라톤을 샌들로 뛰었습니다. 두 번째 마라톤인데, 이걸 뛰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니까 욕을 하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관종이냐, 실력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좀 나대냐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뻘짓은, 이거 뻘짓이라고 하긴 그런데 어느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해 안 되시죠?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를 되게 뻘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왜냐면 그분들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벗어난, 아직도 최근에도 댓글 하나 달려서 조용히 차단했는데 트레일을 달리는 게 로드 마라톤에서 기록 단축에 실패한 사람의 도피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아직도,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대꾸를 안 합니다. 굳이 뭐 대꾸를 할 필요도 없다는 걸 알지만 불쑥불쑥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저도 좀 뻘짓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처음 참가했던 대회가 장수 100K거든요. 트레일 경험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제일 처음 신청했던 대회가 장수 100K. 그러니까 100K는 100km급의 대회라는 말인데, 그때 거리가 108km 정도 찍혔던 것 같고, 누적고도, 그러니까 오르는 이 누적고도가 5,800m였습니다. 그게 제 첫
트레일 대회 신청했던, 정말 오르면서도 내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때 제가 무모하게 했던 도전 덕분에 제가 트레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더 성장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달리기를 하는 러너로서의 좀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의 제 삶이 그냥 이 트랙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트랙 안에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통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런 점들을 찍다 보니까 제 인생은 조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이거 설명하기 힘든, 이게 도대체 뭐야, 원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발 좀 남들처럼 평범하게 좀 살아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이런 얘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너 아직도 그렇게 사냐? 조금 부정적인 좀 그런 느낌 반? 뭔가 신기하다는 느낌 반? 너 아직도 그렇게 사냐라는 얘기를 제가 달리기가 아니라 뭐 제 인생을 살면서 뭐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런 토크쇼를 하고 나 좋다고 내가 그냥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는 저를 보면서 너 아직도 그렇게 사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5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꿈톡을 6년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5, 6년간 계속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네, 아직도 하고 있어 라는. 근데 이건 조금 긍정적인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그러니까 졸업한 대학교에서 제가 졸업한 과의 학사운영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퇴사를 하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볼 거 아니에요. 가르쳤던 제자가 취업도 안 하고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씩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을 드리니까 막 호통을 치신 교수님이 있거든요. 근데 한 5, 6년이 지나서 갑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저에 대한 얘기를 막 장문의 글로 적으셨어요. 제가 틀렸다고. 근데 그 모습이 제가 DDP에서 엄청 큰 행사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1000명을 모객을 했고 한 800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와서 강연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틀렸었다고 하면서 뭐 반성의 글을 왜 적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적으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5년 정도 하니까 와, 아직도 하고 있구나,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뭘 10년간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뭐 달리기든 뭐 제가 하는 일이든 앞으로 10년 정도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런 말들이 이런 걸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왜 그러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면은 와, 도대체 어떻게 해낸 거냐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원체 고민도 많고 달리기 하다 보면 좀 제가 달리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까 뭐 이런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하는 생각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원래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즘엔 생각이 많이 준 거고, 결국에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를 20, 30대 내내 고민을 했고, 제가 이제 올해 40이 됐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 남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결국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믿는 그런 삶을 고집스럽게 살아내면 된다라고 그런 답을 내리면서 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나다운 삶이 뭔가? 그러니까 나다운 삶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20대 때는 거의 다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20대에는 도대체 나다운 삶이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주변에서 너다운 삶을 살아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나다운 삶이 뭔데? 근데 왜냐면 제가 그런 답을 잘 내리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점을 찍는 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나다운 삶이 뭔지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트랙을 달려가다가 최대한 많은 뻘짓을 해보는 게 나다운 삶을 찾는 좀 가장 빠른 방법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 다 달려가는데 나는 잠시 멈췄다가, 아니면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봤다가 비행기 타고 어딘가로 가봤다가 처참하게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다운 삶이구나 라는 걸 어렴풋이 깨닫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달리기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나를 알고 내가 즐거운 달리기를 하는 거. 제가 아까 자꾸 트랙을 뭔가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트랙이 부정적이다, 뭐 나쁘다, 트랙을 도는 삶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트랙 달리기도 굉장히 좋고, 누군가는 서브3가 목표일 수 있고, 서브3를 넘어서 뭐 249,
230이 목표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저는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거든요. 저는 못하는 일이지만 그분들은 그게 본인한테 가장 즐거운 달리기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저는 이런 트랙이 아니라 트랙 밖에서 달렸을 때 행복한 사람이었고, 저는 앞으로도 그냥 제가 즐거운 달리기를 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를 알고 내가 즐거운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뎌 보이지만 결국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적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작가님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뭐 러너로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마 이따가 질문하세요 하시면은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었을 텐데 제가 미리서 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목표는 저는 그거예요. 이 사진을 집어넣어놨는데 샌들은 손에 있고 맨발이에요. 다시는 이제 못할 일이긴 해요. 저는 목표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런 달리기를 하는 거,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사는 게 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 제가 평생 양말로 달리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의 제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달리기,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가장 즐거울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트레일을 달리는 게 재밌고, 트레일에서도 짧은 뭐 20-30km급의 대회도 재밌는데 그 이상의 장거리가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의 삶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달리기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엄청나게 즐겁게 달리면서 어떻게 보면 달리기와 삶이 거의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삶을 살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고. 하지만 그게 어떤 삶이든 지금의 제가 가장 즐거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거, 그런 삶을 사는 게 제 목표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강요할 뭐 자격도 안 되고 뭐 조언할 자격도 안 되지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달리기를 해도 상관없고 어떤 삶을 살아도 저는 사실 뭐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달리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아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